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릉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기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강릉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인권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당초의 의사일정 안건 중 강릉시 성덕동 지역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 강릉시 남북권 중학교 설립 재촉구 건의안으로 안건명이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걸쳐 배부해드린 유일물과 같이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의물로 가름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문 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사와 심의를 통해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며 강릉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수는 7명으로 했으며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 강희문 의원, 김남길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조용돈 의원, 허병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영 의원, 김기영 의원, 최성근 의원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남북권 중학교 설립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남북권 중학교 설립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남북권 지역은 근래에 대단히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강릉시 도심 인구의 40%가 남북권에 거주하고 있지만 중학교 수는 전체 8개조 중 남자 중학교 2개교만 위치하고 있는 등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교육 여건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강릉 남북권 중학교 설립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남북권 중학교 설립 재촉구 건의안.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 교육에 힘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여 명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으로 올해 8월 말에는 82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중학교 수는 전체 8개조 중 남자 중학교 2개교만 남북권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7월 15일 성덕동 학부모 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성덕동 일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학교 신규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강릉 남북권 중학교 신설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수건이며 신설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조속히 강릉시 남북권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5일 강릉시 의원 일동.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네.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나가서 할까요? 그거는 의원님이 따라서 하십시오. 사인해야 되나, 저? 그렇지. 방금 기선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의제에 직접 관계에 있거나 긴급히 처리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함 의원입니다. 강릉시 남북권 중학교 설립 재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절차적 부분과 과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강릉시 의회, 강릉시민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의결해 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의견 수렴과 또 내용들을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재촉구 건의안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내용이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왔을 때도 자신 있게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촉구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에 대한 부분이 왜 우리가 이런 환경이 됐는지는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발의한 의원 충정은 이해합니다. 지역구 입장에서. 그러나 이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와 또 전체 의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학교 하나 설립을 하면 300~400억씩 들어가는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건의한 충정과 그런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의견 수렴, 우리 의회 내무나 전체 의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그리고 교육시설입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이면 당연히 교육기관하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환경이 학교를 시설만 어떤 환경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다. 또 전혀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의사일정 속에는 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담아있는 내용은 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냐면, 강릉시 성덕동 지역 여자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으로 의사일정 속에도 이렇게 담겨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물론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하고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교육감께서 학부모들하고 교육부의 현실적인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강릉 지역은 특별한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안을 교육부에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사실 내용을 보면은 성덕동은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초등학교 졸업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생 숫자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 이거 확인해 보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 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랬을 때 2018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을 때 학급수가 되겠냐, 미치지 못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300~400억씩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 가서 그런 요건이 안 돼서 학교 운영하는데 최소한 7학급 이상은 돼야 되는데 3학급이 되고 학생 수가 계속 줄기 때문에 32명에서 지금 28명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의회 시민을 대의한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덕 지역은 인구가 증감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데이터 강릉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성덕동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되고, 또 그렇지만은 학생 수는 근본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보류 또는 재해보자는 동의인지 아니면 안건에 대하여 반대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한 의사 진행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면서 예. 토론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토론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전체 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은 반대 의견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방금 기산 의원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찬성 토론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회의 진행을 네. 지금 우리 처음 조선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이 내용이 반대인지 찬성인지 그 내용을 지금 여쭤봤을 때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10분은 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10분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조금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의를 통해서 본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을 하였습니다. 정해진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중 인구 3만을 인구 6만으로 강남도 지역을 포함하여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성덕동의 모든 그 자료는 성덕동에 기초를 하였습니다만은 강남동 남북권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건의문이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판단을 해주셔서 정의 기간 동안의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기간 동에 해변된 상황에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민희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길 보건소장입니다. 최정길 보건소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능 환경수도사업 본부장입니다. 환경수도사업 본부장 조현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그리고 최성근 부회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강릉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제23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선 6기 시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영광스럽게 등원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민선 6기 4년은 강릉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를 가장 강릉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대 올림픽 개최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올림픽 이후 국제적 체류형 관광 도시의 글로벌 브랜드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시민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우선 강화했습니다. 임시 조직이긴 합니다만은 소통 담당관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 시장실과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정량화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모든 역량을 다 바쳐 민선 6기 시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시정 구호를 2018년 세계 속의 강릉이 시작됩니다라고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18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강릉이 세계 속의 강릉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과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 국가브랜드센터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 한국지방브랜드 경쟁력 지수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가 종합순위 6위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 순위가 앞선 도시는 제주, 서귀포, 고양, 창원, 수원 등 5개 도시로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 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우리 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강릉을 이제는 세계인이 기억하는 명품 글로벌 도시 브랜드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 분야별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전국체전과 2018 동계올림픽 준비 분야입니다. 내년 전국체전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프레대회 및 사전 점검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은 가장 경제적이고 완벽한 지구촌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으며 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맞는 도시 환경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심철도 지하화를 계기로 50년간 단절된 도심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간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이밤 성덕지구는 물론 용도 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강로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은 8월 말까지 마무리하여 쾌적한 관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도심 구간의 주차 시설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특히 교동소롤지구, 중앙시장 일원, 주문진수산시장 등 주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주차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주차 단속 시스템도 이제는 점심시간에는 주차를 좀 허용해주면 좋겠다 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동계올림픽 숙박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호텔, 가족형 콘도와 같은 휴양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계항을 5만 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발하여 크루즈 선박을 활용한 올림픽 때 숙박시설 보완책으로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해양 온천 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스포츠, 의료, 휴양 복합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 분야는 도심지구, 사천경복지구, 주문진지구, 대관령지구, 경포지구 등 5개 권역별로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단오 중심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단오문화 창조거리와 구 명주 초교 자리에 들어서게 될 시민문화공간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심 공간을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는 영덕 해변 관광지 캠핑촌은 가족 단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고 인근에 온천수의 지혜를 활용한 관광형 원예 화해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캠핑촌과 연계한 새로운 체험 문화를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마을 향토자원 베스트 30선에 선정된 대길이 안반대기 마을, 노추산 모종탑길, 그리고 커피박물관을 연결하여 체험과 휴식이 함께하는 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대관령 관광 곤도라 사업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하여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녹색 성장의 모델인 경포 지역은 바다와 호수, 습지, 녹색체험센터를 하나로 연결하고 석고 생태관과 순포 생태 습지를 완성하여 오죽헌, 선교장, 그리고 혹연 한한설은 기능공과 함께 새로운 생태문화 관광 루트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민해자 유치 등 새로운 개발 여건이 마련된 남북권은 국계의 비철금속 소재 부품 특화단지는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와 강릉시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철금속 소재 부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내년 5월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환경 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에 착공하는 강동 지역의 대규모 민자화력 발전소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경제의 중심이 된 주민진 제2농공단지와 강릉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기업체 및 연구시설을 확대 유치하여 미래산업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기상청 개청 이래 최장, 최고의 기록적인 폭설도 시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9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한 물론 재해위험지구, 서민 밀집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사 유출, 낙석 발생 위험 등 소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사전 개찰 활동을 강화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 인도와 안전 펜스,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도 보완하겠으며 우범 지역에 대한 조명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향후 4년간 복지 분야의 방향을 지시할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복지 수요층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총 418억 원의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누락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신중축 및 리모델링,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노인복지관과 전체 308개소의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 지역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착공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은 북부 지역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릉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센터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금년까지 11대가 운영 계획인
저상포수도 앞으로 확대 도입하고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 개선 지원 등이 필요한 농업발전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계, 강동, 성산, 사천, 영도, 광산 등 지금까지 6개 권역에서 추진되어 온 권역별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기반으로 체험과 휴식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고 가족 단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항에 대한 특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 마을의 관광 수익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분야별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별로 각 과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배워야 할 많은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시정도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기초가 바로잡힌 그러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7일 빙상 경기장 건설 공사의 시작으로 경기장 진입로, 원주 강릉간 복선 전철 도심구간 공사 등 대규모 공사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강릉 발전의 100년 대계임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 모두가 함께 이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10대 강릉시의 출범과 함께 시의 무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저수지 저수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정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전체 저수지 저수율은 평균 55.1%인데 우리 강릉시의 주 급수원인 오봉댐 저수율은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0일 정도 안에 비가 더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40% 정도로 저수율이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하고 이번 주말에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양만큼의 비가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미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지난 20일부터 농업단체 등과 협의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강우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농어촌 공사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10일 정도가 비가 오지 않아서 40% 정도로 내려가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 식수, 생활용수 치수가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한 급수까지 해야 되는 뭐 이러한 입장인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 시기가 우리 강릉에 가장 많은 피서객이 와서 우리 물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 것이냐. 뭐 비가 내려와 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 있었다마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시의원들과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릉시 의회 10대 의회 개원을 축하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열정 제7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순서에 따라 김복자 의원님과 이재한 의원님을 서명위원으로 선출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근영 의원님께서 지난 7월 3일 음주운전으로 물리를 빚은 것에 대한 공개 사과를 위하여 신상 발언을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의원 박관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6.4 지방선거에 시민들의 힘을 잃고 시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한 민망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 중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물을 일으켜 주민들과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습니다. 또한 자수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방금 박근영 의원님의 공개 사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정부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의원께서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공개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표해왔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적인 관계로 이번 임시의 일정에 맞춰 오늘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는 것이 위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의장과 의장단에서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늦었다, 왜 공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이 최소한의 본회의장에서 시민 여러분께 공개 사과를 드리는 것이 더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의장은 판단했습니다. 하여 오늘 공개 사과를 드리게 됨을 시민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서 의결된 윤리투표위원회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동 하나하나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자는 다짐의 의미로 이번에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드려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의원이신 박건희 의원께는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식의 시간과 함께 더욱 각성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품격 있고 또 열성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 개입규칙 제15조에 따라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피해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릉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